그러면 오늘 발표된 추가 대책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제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대책 가지고 시장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오늘 대책은 지난해 8위 대책을 보완해서 최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를 던진 것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은 사실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확대에도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무주택자들에게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를 보면은 이 시장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 시장 상황과는 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지금의 서울 집값 급등은 이 거래 물량이 받쳐지지 않는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한두 건 일어나는 거래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진정을 시키려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좀 획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량이 지금도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고요. 또 서울만 봐도 96%로 이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거주로 필요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비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국이 58% 정도, 서울은 43% 정도니까 외지인이 투기용으로 집을 보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가격 안정에 다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투기 수요를 막지 않는 한 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투기 심리를 차단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투기 심리가 과연 차단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수를 써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투기하지 말라고 묶었더니 오히려 투기 지역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지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런 여유 자금이 부동산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둘러싼 홍선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기 지역 지정은 시장의 흐름에 한 발 앞서서 제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오늘 대책 발표를 보면서 이제 나올 만한 대책들은 거의 다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랄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거론한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가격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할 필요도 있는데요. 직장과 가깝고 또 아이를 키우기 편한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맞춰 나가느냐, 이 수요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김나나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